예, 이제 내일이면은 헌정사상 검찰 출석을 하는 경우는 세 번째죠. 그리고 조사를 받는 네 번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게 됩니다. 도대체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또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 신유리 사탕탕 이 문제를 비롯해서 총수 일가 5명이 한꺼번에 법정에서는 이례적인 모습이 연출된 롯데가의 수사, 그리고 갑자기 사망한 정유라 변호사의 사망 미스터리, 다양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세 분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백성문 변호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호 소장,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진 박사님 세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드디어 내일 출두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발표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최소한도 검찰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한 얘기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어떤 메시지는 내놓겠다라고 예. 구체적으로 특정은 안 했지만 메시지를 내놓겠다라는 예고는 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들이 지금 언론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언론 대응을 하는 건데 예. 일단 예상되는 얘기는 뭐 일단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일단은 죄송하다라는 부분에다가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이 취했던 스탠스를 갑자기 바꿀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스탠스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 줄로 줄이면 억울하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진실을 풀겠다. 그러니까 뭐 검찰의 성실히 조사에 응해서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들 좀 바로잡겠다 취지 정도 얘기를 하지 않을까. 뭐 그게 가장 예상되는 그런 그 답변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말을 하는데 메시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기하자 민경욱, 상기하자 그 진실 발언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 대통령이 탄핵을 통한 인용으로 해서 파면이 부당하다고 받아들이는구나, 불복하는구나라고 해석했기 예. 때문에 이번에도 또다시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는 식의 얘기를 하면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이 부당한 탄압이라고 그 일으킬 염려가 많고, 또 하나는 그냥 의례적으로 대통령으로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라고 심경을 고백한다고 해도 아 대통령이 검찰의 혐의에 예. 대해서 인정하는구나 라고 하는 두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냥 담담히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소 드라이한 답변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변호사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전략을 어떻게 짰는지 여부에 따라서 말이 달라질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증거가 명백해서 그런 사안들, 가벼운 거는 인정을 해버리고 무거운 거는 이제 부인하기로 전략을 만약에 짰다면 그 부분에 대한 그거를 참작해가지고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본인의 육성으로 뭐 국민 여러분들 뭐 죄송합니다라든지 뭐 예.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뭐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대리인을 시켜서 예.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육성으로 그 얘기 정도는 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을 어떻게 짠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결국은요 들어가면서 검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겠습니다 하는 정도로 하고 들어가는 게 본인한테 유리할 거예요. 일단 그건 뭐 메시지를 딴 사람 남긴다고 스타일. 했잖아요. 메시지를. 그러니까 메시지 남긴다는 얘기가 없었다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검찰 조사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정도로 하고 들어갈 가능성이 많지만, 메시지를 내놓겠다고 하고 그 정도만 내놓으면 오히려 그거는 더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김복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언가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건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스탠스를 다 바꿀 수 없으니까 그거를 잘 이 내부에서 어떤 메시지 정도가 적당하겠는지를 판단을 해서 일단 그래도 지금까지하고는 약간 다른 정도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예. 그동안 보여준 모습상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마 내가 포토라인에 쓴 것 자체가 이게 대단히 큰 메시지 아니겠냐, 내가 검찰 소환에 응했다라고 하는 것에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별다른 메시지를 낼 경우에 역풍을 더 우려해서 큰 메시지는 그냥 포토라인에 쓴 것 자체로 가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 박사님, 근데 수사 전문가로서 네. 예행 연습 수백 가지 뽑아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대답의 준비를 하는 거는 당연히 피의자로서 준비를 하는 거겠지만 역시 중요한 건 순발력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순발력?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유영하 변호사가 뭐 한 3일에 걸쳐서 한 16시간 정도 남짓 직접 박 전 대통령하고 예. 독대하면서 전략을 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제 판단은 조사할 때 아마 가장 많이 하는 유영하 변호사가 옆에 가서 입회할 가능성이 많아요. 참여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 물론 그 전부 다 좀 검찰에서 100개 이상의 문항을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문항에 대한 거 예측을 하고 저 모범 답안을 나름대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검찰도 그렇게 바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아마 우리가 묻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예상 답변 다 준비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면요 비틀을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이렇게 합니다. 그걸 이제 방송에서 흔들다 그러거든요. 이게 흔들려버려도 이 틀이 흔들려도요 무거운 죄부터 가벼운 죄로 쭉 흘러가는 걸로 생각하고 준비해 왔어요. 근데 갑자기 가벼운 죄로 물어봐 버려도 전체를 틀어버려도 사실은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유사한 맥락에 있는 그 범죄 있잖아요. 직권남용하고 뇌물죄를 구분 안 하고 뒤죽박죽으로 순서 없이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물어볼 때 과연 순발력 있게 박 전 대통령이 대답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은 쉽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명백하게 드러난 증거 정호성 그 비서관의 어떤 그 녹취 파일이라든지 특히 저 안종범 예. 전 수석의 그런 거 이런 걸 들이대고 저 추궁을 할 때 순발력 있게 답변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즉흥적 순발력이 중요한데 제가 왜 그러냐면 방송에서도요. 이렇게 특히 라디오 인터뷰 같은 경우 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혐의만 13개이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나려면 시간이 촉박하죠.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우리 흔든다 그러거든요. 한번 흔드는 건 뭐냐면 딴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당황이 되는 그건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녹음 녹화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변호인은 대신 대답해 줄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최초의 유영하 변호사 그때 뭐 재판 그 검찰 예. 조사에 준비해야 되니까 못 하겠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변호사가 준비할 게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변호사는 대신 대답을 못 합니다. 예. 이 대답을 해야 될 사람은 피의자죠. 아하. 그리고 변호사가 굳이 할 수 있는 건 뭔가 강압적인 방식으로 조사를 한다라거나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한 법리 관련해서는 일단 피의자가 잘 모르니까 예. 이 사안의 법리는 이런 겁니다 정도의 보충 설명이 가능한 것뿐이고 아. 그것도 변호사가 이런 의미로 보충 답변을 했음이라고 조서에 기재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변호인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데 그 변호인이 하는 건 말 그대로 지금 현재 리허설 비슷하게 하고 있는 그 전에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는지에 대한 문제가 이제 어찌 보면 변호사가 해야 될 일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변호사는 옆에 앉아 있는 게 줍니다. 진술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 특히 뇌물 혐의를 둘러싸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검찰 간의 창과 방패의 싸움이 될 텐데 아마도 예정된 질문이 아니라 기습적인 히든카드 예. 예상 외의 질문, 뭐 안종범 그 수석 전 수석의 수첩 업무일지라던가 아니면 정호성 녹취 파일에 나온 내용들을 확인한다던가 이런 걸 통해서 대통령을 당황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럴 땐 제가 볼 때는 전직 대통령들이라든가 권력자들이 흔히 보였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예. 불멸의 히든카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그 말에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답답하시면 당신들이 증거로서 이것을 규명하세요. 라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 또한 매우 높지 않겠나 경험이 생각합니다. 많으신가 보네요. 근데 진술 이게- 거부권은 개인적으로 저는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은 게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계속 자기는 다 엮였다는 표를 썼잖아요. 엮였다는 표를 썼는데 불리한 증거 나온다고 갑자기 저 진술 거부하겠습니다 하면 사실상 이게 그 재판 안에서 수사 안에서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거는 예. 스스로 시인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하. 아까 말씀하셨던 건 알겠습니다. 차라리 기억이 안 난다는 표현을 쓸지 몰라도 예. 진술 거부권은 내일은 행사할 가능성이 별로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근데요. 간단하게요. 아마 유영하 변호사하고 박 전 대통령이 서로 약속은 할 겁니다. 급작스러운 질문에 난해한 질문을 했을 때 예. 그때는 대통령께서 뭐 휴식 시간을 요구하든지 이러면서 즉답하지 마십시오. 이런 아마 그 교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상되는 게 첫 번째가 항상 뭐 맞는 기죠. 기억 안 납니다. 두 번째가 내가 좀 잘 안 나는 확인해보고 대답하겠다. 세 번째가 나 휴식 시간 달라. 특히 또 휴식 시간 말고 나 화장실 급하다. 그러면 안 줄 수 없어요. 그다음 네 번째가 이건 뭐 박 전 대통령은 그러지 않겠지만 조사 방법에 대한 꼬투리 잡기 이런 거 등등이 이 복합돼서 이거 행사되면 조사받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내일 오전 9시 반경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될 텐데요. 내일은 뭐 하루 종일 특보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결과는 그 다음 날쯤 알 수 있겠지만요.